대한민국 준비된 역사, 안녕하십니까.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세계 최강, 오늘의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 당나라를 물리친 신라. 그래서 나당 전쟁 편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상식적으로 배울 때에 이 나당 전쟁, 신라가 당나라를 물리쳐가지고 삼국 통일의 위협을 완성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세요. 또 그 다음에 신라가 삼국 통일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첫 번째 불만 뭡니까? 아니, 통일하는 건 좋은데 왜 외국 세력을,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통일하느냐. 두 번째, 반쪽짜리 통일을 해가지고 이 드넓은 만주,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그 드넓은 만주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그 불만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치열하고, 또 그 다음에 신라인들의 아주 집중적으로 당나라를 물리친 이 나당 전쟁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6세기 중엽에서 7세기 동아시아의 정세, 과연 어떻게 됐는가, 그 부분에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신라의 전성기. 신라의 전성기 하면 생각나는 왕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진흥왕이죠. 이 진흥왕이 말이에요, 신라를 엄청나게 진흥시킨 거예요. 고구려 세력을 몰아내면서 남한강 유역을 확보하면서 단양 적성비를 세웠습니다. 여기 우리 땅이야. 그러면서 여기 지도에 나와 있듯이, 야, 저 북한 지역 함경도 지방까지 진출하면서 하나하나 영토를 확장하면서 여기는 우리 땅이야 그러면서 4개의 순수비를 세우죠. 그게 진흥왕 순수비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엄청난 땅덩어리를 넓혔는데 진흥왕이,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제 동맹이 깨져버려요. 네, 나제 동맹이 깨져버려요. 왜 그랬냐면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백제와 함께 같이 협공을 해가지고 고구려 군사들을 물리치고 한강 유역을 차지할 때에 백제가 차지했던 성들을 신라 군대가, 야, 이거 내놔야 되겠다, 딱 얘기를 해버립니다. 신라 군대가 가서 내줘버립니다. 당시에 백제의 왕이, 성왕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진흥왕이 그 당시에 좀 어렸거든요. 어린 놈이 말이야, 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딱 그래가지고 백제의 신하들이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공격하러 떠납니다. 자, 저기에 나와 있는 관산성, 오늘날의 옥천 지방에서 매복해 있는 신라 군대에 의해서 전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왕의 목을 탁 베가지고 이 신라인들이 많이 다니는 계단 밑에다가 탁 묻어버리는 거예요. 밟고 다니라고. 그런 치욕스러운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신라와 백제의 동맹이 깨져버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신라가 굉장히 찌질하고 굉장히 나약하고 그랬던 신라가 갑자기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첫 번째가 말이죠, 가야의 그 우수한 인재들을 신라가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내치지 않고. 저 관산성 전투에서 이 성왕의 목을 뱉던 이 신라의 유명한 장군이 김무력 장군이라고 하는데, 이 장군이 말이죠, 김유신의 할아버지예요. 자, 그 다음에 진흥왕이 신의 한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화랑도입니다. 저 화랑도예요. 이러면 화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공부 잘해야 돼요. 또 무예가 뛰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저처럼 얼굴이 예뻐야 됩니다. 집어던지고 난리가 났어.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금수저야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금수저야 되느냐? 오늘날 따지면 장관급 이상의 아버지를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화랑을 시켜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화랑을 어떻게 했어요? 저기 세속오계가 나와 있죠. 5가지의 계율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임전무태예요. 전쟁에 임했을 때 후퇴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이렇게 아주 높은 지도층의 자식들을 말이죠, 전쟁터에 맨 앞에 내보내가지고 희생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라의 국민들, 또 그 다음에 이 신라의 군사들 하나로 똘똘 뭉친다. 오늘날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같은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흥왕의 신의 한 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흥왕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진흥왕 이후에 그런 훌륭한 군주가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오히려 아주 신라가 위기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면서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의 대결 구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낮에 동맹이 깨지니까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어버리죠. 고구려와 백제가 손을 잡습니다. 여제 동맹이 되죠. 그리고 고구려의 친구 돌궐, 오늘날의 터키, 얘네들하고 또 손을 잡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백제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백제가 관리했던 외가 자동봉으로 백제 편으로 들어가면서 남북 세력. 자, 그렇다 보면 저기 신라는 갈 데가 없어요. 포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국 세력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마침 위진남북조라는 그 250여 년간의 혼란기를 수나라가 통일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수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당나라가 통일합니다. 그래서 수당과 신라가 동맹을 맺죠. 그래서 위치적으로 딱 보니까 동서 세력, 그래서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의 대결 구도로 6세기 말에서 7세기에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라가 위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수당한테 굉장히 외교적인 접근을 해요. 그러면서 수당과 고구려가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는 중국의 분열기 누가 통일합니까? 수나라가 통일합니다. 네, 수나라가 통일해요. 저기 분열기를 수나라가 다 통일해버려요. 자, 그러면 중국의 하나의 강력한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에 이 수나라가 세상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짱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수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오죠. 그래서 이때에 등장했던 고구려의 아주 유명한 스타 장군 누가 있습니까? 을지 문덕 형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수에서 수나라의 특공대 별동대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30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살아 돌아간 사람들이 2,70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총동원 143만 명의 수나라 군대가 여기에서 완전히 전멸을 합니다. 그래서 30년 정도가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수나라가 멸망을 해버려요. 자, 그 뒤를 이어서 세운 당나라가 중국을 다시 통일을 하고, 역시 중국에서 정말 넘버원이라고 손가락 엄지척하는 당태종이 쳐들어옵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안시성이란 영화. 자, 이 안시성에서 이 성주가, 우리는 양만춘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안시성 성주의 이름을 몰라요. 근데 후대의 역사가들, 또 후대의 소설가들이 여기서 양만춘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지면서 양만춘을 알고 있는데 사실은 모르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안시성에 있는 성주가 너무너무 잘 방어를 했어요. 그러면서 3개월간의 치열한 전투, 이 안시성이라는 하나의 성을 당나라의 대군이 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당태종이 고구려 침공을 어떻게 합니까? 포기를 하고 돌아가게 돼버리죠. 자, 그러면 믿고 있었던 수나라 그리고 당나라가 고구려한테 깨져버리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신라는 어떻게 될까요? 신라는 위기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죠. 자, 대야성 전투. 대야성, 오늘날에 해인사가 있는 합천이에요. 저기를 넘어가면 바로 경주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새입니다. 백제의 의자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대야성 전투에서 신라 군대를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박살, 그것도 도구 박살 해버리더라라는 얘기죠. 자, 이때에 대야성을 지키고 있던 성주가 누구일까요? 나중에 태종 무열왕이 되는 김춘추의 사위였어요. 이 사위의 목을 딱 쳐버립니다. 성왕의 원수를 갚는 거죠. 그러면서 김춘추의 딸도 죽여버리죠. 이 시체를 경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신라가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신라의 김춘추가 어떻게 합니까? 고구려로 딱 갑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백제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당시의 고구려의 권력자인 연개소문이 딱 무시를 해버려요.
오히려 김춘추가 여기서 죽을 것 같아. 간신히 김춘추가 빠져나와서 갈 곳은 단 한 곳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딥니까? 중국이죠. 당나라로 가버립니다.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봤던, 너무너무 자존심 상했던 당태종이 김춘추의 제의를 묵살해버려요. 싫어. 너희들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런데 여기에서 김춘추가 외교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나당 동맹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 나당 동맹이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김춘추가 당나라 당태종이 귀에 쏠깃한 제안을 하죠. 우리를 도와주면 고구려는 가지세요. 우리가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던 당태종이 김춘추의 이 제의를 듣고 그래? 그렇다면 해볼 만한데? 자, 그러면서 나당 동맹이 결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정말 이 성골 밑에 있었던 이 진골 출신인 김춘추가 자기의 정치적인 또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하면서 조금씩 이 위기 상황에서 탈출하는 그런 모습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신라는 결국에는 나당 동맹군을 끌어들여서 삼국통일하는 전쟁으로 들어가죠. 자, 요 부분은 다음 편에서 제가 아주 즐겁고 재미있고 스펙타클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최강 당을 물리친 신라. 6세기 중엽에서 7세기 동아시아의 정세편 핵심 요점 정리를 아주 알뜰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 가운데서 가장 나약했던,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가장 뒤처졌던 신라가 어떻게 해서 삼국 통일의 위협을 완성을 했을까? 그 배경, 그 과정은 무엇인가? 바로 이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신라의 전성기, 바로 누굽니까? 진흥왕이죠. 6세기 중엽에 진흥왕이 화랑도라는 신의 한 수를 이용하면서 저기 지도에 나와 있듯이 어마어마한 영토를 확장을 합니다. 대단히 대단하고 굉장하고 상당한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라의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나제 동맹이 형성이 됐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백제와 나제 동맹이 깨져버립니다. 여기에서 백제왕 성왕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러면서 진흥왕을 가만두지 않겠다. 신라를 쳐버리겠다. 그러면서 공격을 하면서 떠납니다. 이때 오늘날의 옥천지방 관산성에 매복해 있는 신라 군대에 의해 가지고 성왕이 전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제 동맹이 깨지면서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바로 이렇게 고구려와 백제가 손을 잡게 되고요. 백제가 큰 영향을 주고 관리를 했던 외가 자동뽕으로 백제 편으로 되고, 고구려의 친구, 오늘날의 터키라고 하는 돌궐과 손을 잡게 되면서 남북 세력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진흥왕 이후에 신라가 위기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중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와 신라가 이렇게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의 대결 구도가 되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때에 위진 남북조라는 250년간의 혼란기를 다 통일했던 그런 대단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수나라죠. 근데 이 수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옵니다. 고구려를 쳐들어와요. 신라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즐거웠겠죠. 그죠? 수나라 이겨라, 수나라 이겨라. 그런데 고구려의 명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을지문덕, 이 장군이 말이죠. 수나라의 특공대, 30만의 특공대를 박살을 내버려요. 그러면서 동원됐던 143만 명의 수나라 군대가 완전히 여기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30년도 안 되는 수나라의 역사, 고구려 때문에 망한 것이죠. 그 뒤를 이어서 당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당나라에 중국 애들이 넘버원, 엄지척하는 그런 임금 당태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저기 지도에 보는 저 안시성, 조그만 저 안시성을 넘지를 못하고 결국에 패배를 해서 당나라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한테 패하고 나니까 오히려 신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욱더 위기적인 상황이 돼버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라가 위기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구려에 가버립니다. 고구려에 가서 영계소문한테 부탁을 하는데 영계소문이 거절을 해버리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나라에 가서 우리를 도와주면 고구려 땅을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나당 동맹이 결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세기 중엽에서 7세기 동아시아의 정세편 핵심 요점 정리를 제가 아주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그대들을 믿노라. 고맙습니다.